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 귀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지난주 통과한 추경과 관련한 지원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예,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한 6개월 되셨습니까? 6개월 다 돼갑니다. 예,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에 장관을 맡아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자, 중기부 출범 4주년이 지난 7월 26일이었는데 4년간 성과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거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예, 우선은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췄다는 것, 이게 우선 좀 큰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처럼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정부는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벤처 투자가 17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해외 투자 자금을 대규모 해외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테고요. 이제 그래서 제2벤처붐이 우리 경제에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1조 원에 이르는 기업 거래들이 자주 보이고 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소위 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는 걸 지금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는 규제 자유특구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신산업에 대한 이제 그동안 규제 때문에 이제 못했던 신산업에 대한 이 진출이 지금 안착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 상생 협력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국회에서 2차 추경이 통과되었는데요.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6조 2천억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 이번 2차 추경 예산은 이 소상공인 피해 회복 또 경영 안정 지원 여기에 이제 중점이 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금융 등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이름 지어진 4조 2천억 원 그리고 손실 보상을 위해서 이제 향후 하반기부터 시작될 손실 보상을 대비한 1조 원 그리고 긴급 자금 융자입니다. 이거는 6조 원 정도 공급을 위해서 마련된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3종 자금이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중소벤처 기업의 이제 활력 제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융자 또 출자금 또 수출 물류가 요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 해소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등의 지원 예산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단계로 격상이 연장이 되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또 긴급자금, 융자금 이런 것들이 언제 지원이 되는지요?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할 텐데요. 네, 우선 희망회복자금은 지금 8월 17일 날부터 저희들이 1차 DB를 완성해서 8월 17일 날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차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대상자의 한 70%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1차 DB에서 확인이 이제 못된 분들은 8월 말 9월 초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또 혹은 8월 말 이거 그러면은 일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DB 자체는 이제 정부에서 만드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받은 신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영업 제한 업종, 이제 집합 금지 같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이제 지원의 대상이 되고요. 영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라고 하는 그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 감소를 판단하는데요. 매출 감소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위기 업종이 있습니다. 예. 특정 업종이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그 감소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소한 비율과 그 업체의 매출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소상공인들이 따로 신청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고 나면 이제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예. 그럼 그분들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7월 7일 날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1조 원 그거 그렇습니다. 예, 그 금액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법은 7월 7일에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근데 시행은 10월 8일부터입니다. 아하. 예, 10월 8일까지는 이제 준비를 위한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에 시행을 하는데요. 그날 당일에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다 검토한 이후에 그날 확정을 해서 가능하면 10월 말부터는 손실보상금을 이제 신청을 접수도 하고 지급도 개시할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는 7월 7일 이후에 정부로부터 집합 금지라든가 영업 제한 이런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예. 혹시 10월 8일 지급 시기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 중간에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폐업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폐업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트랙 위에 별도의 지금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번에도 추경 금액을 좀 더 증액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손실보상법 근거에 의해서 지급은 안 되지만 따로 또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폐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면은 이제 그 사업장을 좀 철거한다든가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에는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과세 자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국세청과 저희들이 좀 협의를 좀 철저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하여튼 최소화로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문자로 6459님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개인 택시도 해당이 됩니다. 10% 이상 매출 감소한 업종에 속해서 해당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긴급 자금 지원하고 경영안전 자금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내수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 그것도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야 뭐 이제 4단계로 격상돼 있는 상태로 쭉 가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코로나19 안정이 돼서 확진자가 떨어지면 내수 회복에 대한 생각도 장관님 분명히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저희들 6월 말 7월 초에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고 하는 내수 진작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거의 비대면 방식으로 했는데 작년보다도 매출이 한 4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공급자나 수요자나 비대면 경제에 상당히 지금 적응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비대면 소비 방식들을 좀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이제 소비들을 좀 늘리는 방식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하면 이제 연말쯤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때쯤에 좀 대대적인 오프라인 방식들을 좀 가미한 좀 대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참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직을 맡아서 뭐 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더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 또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동반자로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었습니다.